나태주님의 시 된장국 중의 일부를 낭송해 보려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뜨뜻한 시래기 된장국 먹다가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시래기 된장국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머님 생각 문득 가슴에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트 식품 코너에서 누군가 간장을 쥐고 울고 있다면, 오뚜기 미역을 붙들고 울고 있다면 그걸로 내 입맛을 맞춰주던 어머니가 생각난 누군가가 아닐까 생각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입니다. 이 책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최선을 다해 엄마를 간병하고 돌아가신 엄마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에세이입니다. 가족을 잃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께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데에도, 가족을 잃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데에도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별점은 5개. 언젠간 저도 큰 상실을 겪게 되면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슬픔을 준비할게요 등급을 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이야기와 생각이 너무 가슴을 울리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울 분이 없더라도 많은 분들께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표지부터 봐야죠.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쁜 빨간색이에요. 뭔가 위험해 보이는 쨍한 빨간색이 아니라 흔히 다홍색이라고 부르는 색입니다. 책 제목은 연한 노란색을 썼는데요. 무척 에너지가 넘치고 예쁜 조합이에요. 책 제목에 운다라는 단어와 조금 맞지 않아도 엄마를 잃고 상실로 끝이 났다는 느낌보다 음식으로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가족, 사랑, 나의 일로 슬픔을 극복해낸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작가는 한인 2세예요. 아빠가 미국인, 엄마가 한국인이죠. 제목에 나오는 H마트는 한아름 마트예요. 미국 내 한국식 마트로 좀 더 한국인 입맛에 맞는 재료들을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말로는 깐 마늘팩을 여기서만 살 수 있다고, 한국인이 음식에 마늘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이해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 H마트를 갔다가 돌아가신 엄마가 쓰시던 양념을 발견하고선 갑자기 떠오른 엄마의 생각에 울었다는 문장을 줄여 제목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엄마의 암 진단을 알게 된 순간부터 투병과 간병의 시간들, 그리고 돌아가시던 순간들을 다루고 있어요. 간병의 시간이 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작가도 어머니도 보통 사람은 아니어서 두 사람의 삶 이야기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픈 가족의 이야기나 가족과의 사별은 제법 보편적인 텍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이란 말이 특별하지 않단 말은 아니죠. 그리고 이 책은 아주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움을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잃은 그리움을 된장찌개, 김치같이 늘 먹던 음식에서, 마트같이 흔히 가는 장소에서, 일상 속에서 더 짙어지는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이란 감정은 정말 몹쓸 감정이죠. 얼추 무뎌졌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스위치가 느닷없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작가에겐 그게 H마트에서 보였던 엄마의 양념통이었고, 어린 시절 엄마가 종종 사주던 뻥튀기를 소중하게 안고 가던 어떤 아이였던 거죠. 기일이라서, 혹은 함께 여행 갔던 장소에서 특별하게 더 생각나는 그리움이 아니라 일상의 어느 순간에서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다루고 있어 더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찾는 정체성입니다. 작가는 1살 때부터 미국에 살아 사실 미국인인 셈입니다. 한국인인 엄마가 작가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고 조금이지만 한국말을 가르치고, 엄마와 함께 1년에 한 번은 꼭 이모와 할머니를 뵙고 오면서 작가에게 한국은 그저 엄마의 나라가 아니라 반은 한국인인 사람을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그건 모두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라 엄마가 죽으면 내가 한국인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작가는 던집니다. 이 질문이 또 제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아서요. 저는 한 번도 저의 정체성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의 저의 정체성을 저 스스로의 묘사를 통해 정의했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싶고 오이가 싫고 부산 억양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친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 모습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들면 저는 어머니 덕분에 집밥 예찬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거나 엄청 잘 먹지만 집밥을 특히 더 좋아해요. 노른자를 터뜨려 바짝 구운 계란 프라이, 간 만든 김치와 삼겹살의 조합. 제가 맛집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건 다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여수의 종화동 자산공원을 좋아하는 것도, 매운탕과 회를 좋아하는 것도, 책을 좋아하는 것도 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저의 모습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이런 저의 모습이 사라지진 않겠죠. 작가 역시 작가의 걱정처럼 작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작가의 정체성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더욱이 작가가 엄마를 열심히 그리워하고 함께 엄마를 기억해주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작가의 모습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특별한 점은 작가가 그리움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리움은 마냥 묻어만 두었는데요. 작가는 엄마의 요리를 떠올리려고 요리를 시작하고 엄마를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 더 몰두하며 그리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리움을 양분으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가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여요. 혹시 그리움이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가의 모습이 많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H마트에서 울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고 싶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약해버리면 그 맛이 사라지는 책들이 있죠. 제겐 어린 왕자, 엘련은에게 꽃을 같은 소설들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요약하고 싶지 않은 책이 되었습니다. 책의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엄마의 죽음을 겪어낸 저자의 이야기가 너무 따스하고 아름다워서 책을 다 읽고 덮고 난 후에도 가슴 한구석이 참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